아이들 영어 학습에 있어서요, 즐거움 그리고 아이가 끝까지 계속하고자 하는 어떤 원동력이 없으면 결코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할 수 없어요. 영어에 대한 재미, 즐거움을 그때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원 가서 매일 테스트를 보고 자기의 어떤 수준을 체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즐겁게 했기 때문에 영어가 뭔가 학습이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즐거운 놀이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랬던 게 굉장히 건강한 영어 정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때 아이는 자기는 더 원어민들이랑 놀고 싶다, 원어민 환경에 노출되고 싶다 해서 그때 제가 찾았던 방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 나침반의 해나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아이의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이를 6세, 7세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서 수천만 원을 썼는데 실패한 학부모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렇게 슬픈 얘기를 굉장히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저의 실패담이기도 한데요. 이 실패담을 통해서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물론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성공한 아이들도 있죠. 원어민처럼 말 잘하고 또 영어 학습을 계속 잘 지속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수준의 영어를 아이들이 하지 못할까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그 서울의 학군지 중에 한 군데였기 때문에 그 주변 분위기,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휩쓸려서 저도 아이를 3세, 4세, 5세는 놀이학교에 보냈다가 이 6세, 7세 때 학습식 영어 유치원에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가장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빠뜨린 그 팬데믹,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등록을 유지하려면 아이 원비를 계속 냈어야 됐고요. 아이의 건강이나 안전을 생각하자니 저는 보내지를 못해서 등록은 하고 원비는 계속 내면서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한국어도 아니고 제2 외국어인데 매일매일 절대적인 노출 시간이 정말 중요한 언어 학습인데 아이를 보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대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면서 아이 영어 교육에 실패하게 됩니다. 네,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시작했던 아이들이 알고 있는 문법이나 단어 개수나 비교해서 저희 아이는 정말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딱 비교가 되다 보니까 좌절감과 실패감 그리고 불안함이 굉장히 엄습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이의 교육에 벌써 이미 이렇게 수천만 원을 썼는데 실패했으니 앞으로 우리 아이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를 키우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내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카더라에 의해서 아이의 성향이나 엄마의 어떤 교육관에 따라 보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내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비싸고 유명한 데를 보내면 아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저도 유명한 학습식 영어 유치원에 보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실패하면서 좀 충격에 빠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앞으로는 내 아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뛰어들어서 그리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엄마가 딱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Would you like that, Julie? I like more better. I have friends because if we make stickers, then I can hear another friend's idea. 5 academies? Let me guess. Math? No. English? Julie, what is that? This Tuesday's very weird. Are you eggs and toast? Yeah. I'm doing this first time in Art Academy. Yes, I've never seen that before either. It says like that. 근데 영어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 치고는 잘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가고 영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영어 학습을 시켜줘야 될지 그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했었거든요.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히 제2 외국어는 매일 꾸준히 노출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영어 유치원에 실패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신중하게 아이 영어 학습 방법을 좀 찾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8세, 9세 때 뭘 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즐겁게 매일 봤던 영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그냥 매일 보는 것, 그리고 화상영어를 하나 했고요. 일주일에 2회 정도 원어민과 하는 화상영어를 계속하면서 영어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해주기만 했고요. 딱 8세, 9세 때 그렇게만 해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그때 영어에 대한 재미, 즐거움을 그때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게 뭐 학원 가서 매일 테스트를 보고 자기의 어떤 수준을 체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즐겁게 했기 때문에 영어가 뭔가 학습이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즐거운 놀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아이에게는. 그랬던 게 굉장히 건강한 영어 정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때 아이는 자기는 더 원어민들이랑 놀고 싶다, 원어민 환경에 노출되고 싶다 해서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물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했고요. 그때 제가 찾았던 방법이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외국인 교회가 있어요. 외국인 교회. 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그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모두 다 원어민이거든요. 그 아이는 말씀을 영어로 듣고 또 거기서 생활을 또 영어로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좀 걱정돼서 살펴보면 아이가 영어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정말 그 주변 분위기만 파악하고 이렇게 있는데 멀뚱멀뚱 있는데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냥 한국인 교회 가자 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니래요. 자기 너무 재밌대요. 그냥 그 분위기를 보는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강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해서 그렇게 약 1년 정도를 또 외국인 교회에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영어라는 데 있어서 정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함께 공유드렸던 영상에 보면 아이가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기반에는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던 독서가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쌓아놨던 자신의 그 상식,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영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네, 내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든 영어로 이야기하든 전혀 이 아이한테는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즐거운 거예요. 이 영어의 즐거움을 훨씬 더 크게 증폭시켜줬던 학습 프로그램이 바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크 아카데미이거든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이 모두 원어민이세요. 학습 프로그램이 모두 그 프로젝트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영어를 지면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서 그것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영어라는 건 단지 그 도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영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가 즐거운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더라고요. 4살 때 이 아크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만났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 시간 아직도 항상 기다리고요. 영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영어 학습이 되겠냐 하시겠지만 아이가 그 뉘앙스를 다 배우고요. 그들의 문화나 사고방식도 같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년, 2년 미디어를 통해서 쌓아온 영어 감들이나 영어 뉘앙스를 그 선생님과 같이 그 친구들과 같이 잘 적용해 나가고 영어는 단지 도구일 뿐. 근데 이 영어라는 언어 도구를 통해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나가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AI 프로그램도 배우면서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아이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정말 뛰어난 성장을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였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아이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이의 실패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날 것 그대로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처럼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습식 영어 학원, 학습식 영어 유치원이 잘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그걸 너무 힘들어 한다면 그걸 중단하고 정말 내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반드시 엄마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아크 아카데미라는 즐거운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시면 제가 그 아크 아카데미를 통해서 체험 수업을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